자, 어느덧 올해 증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박 기자, 올 한 해 증시 키워드 좀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동학개미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롤러코스터 장세를 올해 정말 제대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최고치까지 이끌 수 있었던 게 동학개미의 힘인 것 같고요. 또 그럼 어떤 키워드 꼽아볼 수 있을까요? IPO 아닐까요? 올 한 해 IPO에 대한 관심 정말 뜨거웠잖아요. 공모주 배정도 아파트처럼 이제 추첨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공모주에 투자하면 돈 번다라는 인식까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이 떠올라서 문제일 정도로 올 한 해 IPO, 대형 IPO들이 많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이오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오를 또 빼놓을 뻔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면 동학개미, IPO, 그리고 바이오 또 이렇게 세 가지로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질문이 왜 이렇게 부드럽나 싶으셨죠? 네. 네, 긴장의 끈을 좀 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딱 맞는 종목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인가 했는데 쉽지 네. 않네요. 네, 동학개미, IPO, 바이오라는 키워드에 딱 맞는 기업이라면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또 최근에 많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입니까?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입니다. 2010년 설립됐고요. 지난 9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간암 치료제 기대감에 상승 추세를 맡고 있습니다. 9월 말이면 정말 이제 얼마 안 된 모습인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세 달 차 신인인데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이제 연말 결산인 만큼 올 한 해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들의 주가 등락률을 정리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박셀바이오가 1위를 차지했죠. 네. 공모가 3만 원이었던 박셀바이오는 어제까지 무려 758% 급등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758%. 공모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정말 부러운 상황인데 박 기자는 혹시 뭐 공모청약 당첨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아쉽네요. 맨날 일만 하고 네.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실속을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박셀바이오가 시총 몇 위 정도 됩니까? 오늘 기준으로 한 42위 정도 됩니다. 벌써 42위까지 세 달밖에 안 됐는데 기존 종목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예,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박셀바이오가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네, 오늘은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지난 13일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무상증자란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뜻하죠. 네. 주주 입장에선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을 거고요. 29일 어제죠. 어제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새 주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어제까지 매수를 해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요? 오늘은 권리락일이었습니다. 이제 권리락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배당락 이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매수를 해도 새 주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네, 무상증자로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가가 낮아지니까 착시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권리락일인 오늘 박셀바이오의 주가는 기존 주가의 절반 수준인 15만 3,100원으로 조정돼 장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25만 원이 넘던 주가가 15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숫자상으로는 주가가 싸 보이게 되겠죠.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거래량 증가도 기대할 수 있어서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었는데 말이죠. 일단 무상증자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무상증자 소식이 나온 기업들만 이제 매수세를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 많던데요.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박셀바이오는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저는 박셀바이오가 상승폭이 크길래 실적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네, 아닙니다. 2018년에는 연간 영업 손실 24억 원, 단기 순손실 64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에는 각각 40억 원, 1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9억 원의 영업 손실과 9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봤습니다. 네, 뭐 손실 규모가 줄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적자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무상증자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주식 발행으로 남은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한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2년 연속 매출이 0원인 파맵신이라는 회사는 지난 6월 15일 1대1 무상증자를 공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을 뺐고 개인만 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후 권리락일이었던 30일이 되기까지 주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권리락 당일에
어제에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고전하고 있고요. 또 증권업계에선 무상증자 발표를 이용해서 이 해당 기업 관계자가 시세 차익을 본 뒤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적자 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주식은 그럼 지금 언제 상장이 되는 겁니까? 내년 1월 22일에 상장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또 시간이 남은 모습인데 박셀바이오 향후 전망 뭐 증권가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까? 네, 주요 증권사 중 박셀바이오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것은 하나금융투자 한 곳입니다.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하나금융투자는 박셀바이오에 대해 이제 풍부한 임상 경험에서 세포치료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 기업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암 세포치료제 박스NK로 이제 2024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나금투는 또 반려동물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로 개발 중인 박스루킨 15의 경우 초기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기업들은 뭐 목표 주가가 제시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요. 내용만 보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궁금한데요. 매수 주체 어디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개인이겠죠. 이제 개인은 상장 당일부터 어제까지 1,297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이 기간 이제 1,000억 원, 외국인은 27억 원 상당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